イさんは韓国の俳優のヒョンビンさん。ヒョンビンかお前好きなだけだろ。憧れちゃうなヒョンビンかあれな分かる分かる愛の不時着の。愛の不時着やろ俺ね愛の不時着みんなが面白い面白いって見ました？見てんけどどうしてもアンジャッシュの小島に見えて似てるよな似てないです。いやいや俺も初めてのカットが小島やんこれと思って小島だよって言う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ヒョンビンだよとかいやいやいや。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신상만입니다. 오늘은 일 언론, 한류 콘텐츠부터 마케팅까지 성공, 일도 배워야 한다는 기사 내용과 그리고 1차 한류 당시 윤사마 신드롬을 일으킨 배용준을 재조명하는 일본 기사와 그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언론이 한류 콘텐츠는 내용이 새로웠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까지 뛰어났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흥행에 성공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28일 4차 한류붐 세계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제4차 한류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드라마, 영화, 가요 등이 올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진단하고서 내용이 다채로움, 참신성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의식한 판매 전략에도 주목하고 싶다고 사설을 썼습니다. 도쿄신문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를 타고 미국과 일본에서 히트친 K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K-팝, 한국 문학 등을 성공한 한류 콘텐츠로 거론하고서 배경에는 세계를 의식한 마케팅 전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의 경우 넷플릭스와 장기 계약으로 거액의 제작비를 투입해 해외 현지 촬영도 추진하고 본 방송 종료 후 지체 없이 세계 각국에 방영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빈부격차, 외국인 노동자, 성차별 등 사회 문제를 과감하게 다뤄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매년 각본을 공모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신인 발굴에 힘쓰고 있다고 성공의 비결을 꼽았습니다. 이어 그런 결과 한국 드라마의 수출 실적은 2018년 연간 2억 4천만 달러가 돼 일본의 약 8배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신문은 일본 내각부와 경제산업성이 자국 컨텐츠를 수출하기 위해 쿨재팬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청 주도만 두드러지고 큰 성과가 나지 않았다면서 일본 컨텐츠를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윤사마라 불렸던 겨울연가 배용준 1차 한류를 회상하는 일본 기사를 보겠습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현대용어의 기초지식 랭킹 2020 육켄신어 유행어 대상의 톱10에 선정되는 등 제4차 한류붐이 일어난 올해 현빈도 인기가 많지만 한류의 원류 윤사마 배용준을 모르고 지금의 현상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배용준 씨를 본 친구의 회상은 그전까지 한국 드라마를 본 적도 흥미도 제로였다고 합니다. 겨울연가는 어딘가 그리움을 느낄 순해 보였으며 기억상실과 출생의 비밀 등 파란만장한 내용이 너무 다채로워서 충격이었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감성적인 영상과 음악도 매력적, 단번에 끌렸었고 2003년에 NHK 위성 BS2에서 겨울연가가 일본 첫 방영된 당시 명감독 윤석호 씨가 다룬 이 작품에서 주역의 강준상 역을 연기한 배용준 씨를 올해 50세를 맞이한 여성이 회상합니다. 2002년에 한일 공동 피파 월드컵이 열린 양국 간의 우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던 시기에 그러던 중 한국에서 등장한 미소가 잘생긴 배우가 성숙한 여성을 중심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에게 붙은 별명은 미소의 귀공자 윤사마의 애칭도 순식간에 퍼져 제1차 한류붐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첫 방문은 2004년 4월 팬미팅 개최, 주연 영화 피아를 위해 도쿄를 방문했었고 하네다 공항에서 약 5,000명의 팬들이 몰려 공항 마비 상태. 같은 해 11월에 두 번째 일본 방문 시에는 나리타 국제공항에 3,500명의 팬이 집결하고 보안을 위해 기동대도 출동,
공항에서 시내 호텔까지의 이동을 여러 방송국 헬기로 추적 생중계하는 등 언론들도 치열한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열풍을 타고 한국 드라마 전문 잡지가 연이어 창간되어 관련 책도 불티나게 팔렸고, 버블과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스타의 탄생에 언론 전체가 들떠 있었다라고 윤사마 관련 취재 집필을 해온 작가 모치즈키 미요씨는 회상합니다. 당시 윤사마, 이병헌, 장동건, 원빈의 인기 배우 4명이 한류 4천왕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만, 윤사마의 존재감은 특별, 윤사마라고 하면 가슴에 손을 두고 독특한 포즈가 있지만 어울리는 것은 항상 긴 롱코트를 입고 있으니까 배우보다는 왕실의 사랑과 같은 품격이 있고 과장이 아니라 후광이 나고 있었다. 만날 때마다 고마운 기분이 유일한 배우라고 평했습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솔직히 당시 일본에서 윤사마가 지금의 BTS보다 인기 있었던 것은 NHK에서 방영했던 것이 큰 것이 아닐까? 보통 붐이 일반인 가치가 인정되면 그것으로 인기가 정착하는 것이지만 왜 3차 붐이 와서도 정착하지 않았던 걸까요? 제 4차 붐이라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에 침투하기 전에 사라져가는 걸까? 선전하는 것은 힘들다. 겨울연가가 사회현상이 되는 것은 기억한다. 드라마 자체는 별로 재미없었지만 나는 그 인기 후 방영된 대장금 쪽이 더 재미있었다. 이때 한국에 인기가 있던 배우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며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그때에 비하면 한국은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일본에서 대박나는 것이 좋다 쪽이니까. 나는 한국 드라마에서 나온 배용준 씨 연기보다는 일본 드라마 호텔리어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윤사마가 생각나는 작품은 바로 이 드라마가 떠오른다. 옛날 열광하고 있었던 아줌마들도 지금은 할머니야. 겨울연가 윤사마는 정말 붐인 것 같아. 그리고는 붐은 없었던 것 같은데 2차도 오지 않았는데 4차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일본 아줌마들에게 정나미가 떨어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야후뉴스에 한국 기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곳은 더 이상 일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한국 붐이 오기 전에 오자빠맨을 적당히 커버한 다운타운은 과연 반일 아사히 쓰레기 기사. 정말 노망난 아줌마뿐 기분 나빴다. 지금은 머리가 빈 K-팝에 빠진 망상 여대생과 무식적 드라마에 빠지는 망상 중년이 기분 나빠. 일본 댓글을 살펴보면 저를 비롯한 요즘 유튜버들이 왜 이렇게 일본 기사를 많이 다루냐라는 해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일본 포털에 한국 기사를 많이 다루냐며 폭발하는 일본 댓글 반응. 비정상적으로 보일 만큼 일본 언론에서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연예계 소식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인 우리의 눈에 비치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결국 4차 한류는 오지 않았다는 댓글 반응을 무색하기만큼 일본은 이제 언론마저도 한국에 관한 뉴스를 전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을 만큼 한류의 영향력이 크다는 반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류에 관한 내용이 다른 기사보다 일본인들의 클릭수가 많으며 그만큼 일본인들이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으로 한국에서 보면 일본의 연예계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본을 한류가 유행하는 한 나라로 보고 한류에 대한 반응이 궁금한 것 뿐이죠. 한국 뉴스에서 일본 뉴스를 다루는 것은 그저 일본에서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아이즈원, 이태원 클라스, 사랑의 불시착, 사이코지만 괜찮아, 스위트홈 이런 한류가 어느 정도 퍼지고 있는지 궁금한 것 뿐입니다. 예전 80년대 후반 중고등학교 시절 영화광이었던 제가 서점에 들려 스크린이라는 영화 잡지를 사면 기사 내용의 3분의 1은 헐리우드 영화 소식과 3분의 1은 홍콩 느와르, 3분의 1은 일본 영화가 비중을 차지하고 한국 영화는 거의 신작 속에 몇 편만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 지금의 일본의 언론 현상이 비슷한 것 아닐까요? 그만큼 한류 소식이 잘 팔리고 있으니 이젠 옛 추억이 돼버린 윤사마의 기억까지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으니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